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환소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날도 8% 넘게 급등하면서 1,2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10월 한 달에만 50% 이상, 1년 새 200%가 넘게 급등한 것인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소폭 오른 1.57%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FOMC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면서 93.8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골드는 상승하면서 1,7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는 4일 앞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생산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WTI가 소폭 오른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G20 국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탄소 중립 시점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반대로 2050년이라는 목표가 무산이 됐는데요. 지구 종말을 나타내는 운명의 날 시기에는 이 자정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선견 마스터님께서 또 이번 주말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장의 또 중요한 이슈인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일단 시작을 했을 거고요. 네. 자, 목요일 날 새벽 4시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또 FOMC 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통화 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10년물 국채금리 안정에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800달러 탈환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증산 규모 유지 전망에 83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과 영란은행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조기 긴축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Yellen says she has discussed future with Biden, praises Powell for doing a good job이라는 제목입니다. 옐런이 바이든과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파월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현지 시간 1일 CNBC 뉴스에 따르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현직 의장인 파월을 칭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바이든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옐런은 제롬 파월 의장에게 확실한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옐런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페드 의장 후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경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파월 의장이 확실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2월까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곧 지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또 월가에서는 이 파월의 연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페드 고위 인사들의 부적절한 주식 거래 파문 등으로 파월 의장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고위 관리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 등 진보 진영 의사들은 이 연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 의장의 직계 전임자인 옐런은 파월 의장이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시기에 연준을 잘 이끌었고 또 위기에 잘 대응했다라면서 완전 고용 달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될 경우 좀 코로나19에 대한 좀 이런 사태 대응은 물론 통화 정책의 정상화까지 책임을 지게 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맞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시죠. 현재 나스닥은 0.39% 상승한 15,9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매수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수고요. 차트 잠깐 좀 볼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좋은 장이고 FOMC가 있지만 우리 이제 해외 선물하시는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 이벤트가 있을 때 네. 진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어저께 제가 영업비밀 풀어드렸는데 저는 3분봉을 본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틱봉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리 값을 오늘 원래 조금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자리를 사실은 두 번입니다. 두 번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23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22시 30분에 나스닥 선물 본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15,956라인입니다. 15,956라인을 지지를 하면 일단은 매수 쪽을 타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께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은 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포인트 잡는 법도 계속 매일매일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15,956라인 지지 시에 매수 포인트를 일단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죠. 15,960포인트, 15,960포인트를 1차적으로 보시고 제가 오늘 나스닥 갖고 온 자리는 16,200포인트인데요. 16,200포인트.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00포인트까지 FOMC 발표가 날 때까지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이기 때문에 15,600포인트까지는 매수 쪽으로 열어두시는 그런 매매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눌림을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기 눌림을 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눌림은 어저께 봉이었죠. 어저께 저가가 15,768포인트, 15,768포인트까지 단기 눌림을 주고 또다시 오늘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16,000포인트라는 것이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 화요일 지금 23시부터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12시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하루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나스닥이든 아니면 관련된 종목, 지수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딱 24시간 남았다. 25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FOMC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새벽 정도에는 수요일 늦은 밤이나 목요일 새벽 정도에는 우리가 포지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일단 관망하는 거를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좀 제안을 드리고 내일 어차피 그 회왕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실 건데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라라고 말씀 아마 안 하실 것 같고요. 예상입니다. 이따 물어볼게요. 포지션을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5시간 안에 포지션을 정리하신 다음에 관망을 조금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자리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956포인트 지지 시에 매수 쪽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 15,960포인트까지 가는지 보시고 2차적으로 내일까지 16,200포인트까지 가는지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실전 매매는 우리가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요거 지지 시에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빠졌다. 지금 빠지는 상태죠. 3분봉 보시면 큰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망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큰 그림은 매수 쪽이 맞대. 우리가 단기적인 포지션은 맥점을 딱딱 찍어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FOMC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내일 뭐 테이퍼링을 내일 모레 새벽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가 사실은 방점은 아니고요. 많은 뉴스들과 레포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테이퍼링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립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15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이런 국가들 중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이라도 안 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포커스는 일단은 테이퍼링을 하는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식하게 우리가 기존의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나왔을 때처럼 클래식하게 일단 밑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 하나. 그래서 5일선 여기죠. 15,800포인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5,800포인트를 뚫고 21선이 어차피 내일은 조금 올라올 건데요. 15,200포인트를 제가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밑에. 지금 일목 그물대가 15,200포인트거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 5일선을 뚫고 일목 상단까지 15,200까지 일단은 하방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여기에서 박스를 치는 이 부근에서 박스를 치는 이런 시나리오 하나를 제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처가 사실은 되고 있죠. 내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방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식에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다시 상방으로 16,00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FOMC가 지금 내일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안 한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상관이 없다 등등등등 계속해서 이런 계속해서 이런 멘트를 날릴 때 저는 2달 전부터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하는 거다, 원래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내일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포커스를 거기에다 좀 맞추셔가지고 어차피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브리핑 자료에 노란톡에 있는 성견 차트로 보는 오전 브리핑 거기에다가 목요일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일단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오늘 제가 7시 뉴스까지 보고 왔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채무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타격이 가고 굉장히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된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일 2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FOMC가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 2가지 시나리오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멘트를 날리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내년 2월에 파월이 재신임을 얻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요 싸움이 있고요. 내년에 또 제가 주말 특강에서 지금 스페셜 강의를 3주째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1주차부터 저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는 정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 내년에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50%로 줄였죠. 지금 50%로 줄였는데 어차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월이 내일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면서 포지션 다 정리하시고요. 포지션 갖고 있으면 그 얘기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내일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24시 전에는 일단은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파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경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에 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선거도 있고 재신임도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을 지금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파월이 지금까지 어조로 보면 굉장히 파월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내일 인터뷰가 잡혀 있어요. 내일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기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뭐 15조씩 줄여서 8개월 정도 한다라는 거는 큰 프레임으로 지금 다 잡혀 있고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럼 과연 금리 인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볼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를 피해가지는 못하리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피해간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로만 도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조로 말하는가. 지금 레포팅 나오는 거를 보면 빠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1월 두 차례, 7월과 11월 두 차례 일단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일단은 내놨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내년 7월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고요. 테이퍼링이 지금 한 6월 정도, 8개월 정도 해서 6월 중순이나 말에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021년 큰 하반기에 이슈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또 하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골드만삭스 얘기대로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11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시행 후에 바로 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네, 거의 100% 안 한다라고 보는데 금리 인상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어조만 나와도 시장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파월이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좀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그렇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끝났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과 상관은 없으되 뭐 인플레이션을 보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어조에 그런 거를 비춘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시나리오죠. 처음에 하방으로 갔다가 어차피 이거를 시장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오전은. 그래서 위쪽으로 16,200을 뚫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강경한 어조로 시행 가능하다. 요 정도의 어조만 나와도 시장은 하방으로 조금 내리꽂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산 차트를 지금 잠깐 볼게요. 네. 시장의 충격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성견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속적인 하방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하방 추세고 오늘 이제 신세계 톡방에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인데요. 장대 음봉으로 꽂았고요. 장대 음봉에 지금 월요일 날 양봉 도치봉에 오늘 큰 폭으로 일단은 오르다가 장막판에 한 반절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자 금요일 날 큰 장대 음봉으로 꽂았던 가격을 오늘 이틀 사이에 이번 주 이틀 사이에 다 회수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저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오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큰 대추세는 제가 노란 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국산 차트를. 어차피 해선과 국선은 다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노란 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보면 큰 하락 후의 반등, 기술적 반등, 큰 하락 후의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이 대추세만 보고 판단을 하셔도 이거는 큰 하락, 대세 하락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일단은 끊어볼게요. 이게 이제 10월 15일이네요. 10월 15일 2주 정도의 캔들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2주 정도의 캔들만 보셔도 고점과 저점에서 갇혀있는 박스장입니다. 예,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항상 차트는 그리고 시장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박스장입니다.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이 분명한 V자 반등을 크게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한 2주 정도 강조 드린 대로 국내 선물은 크게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이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조정이나 아니면
하락이 온다. 미국장이 조정이나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은 더 큰 하락,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8월의 입에 우리나라 시장의 운명도 조금 달려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8월이 금리 인상, 금리에 관해서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 약하다라는 것은 해외 선물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차트상으로. 왜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하는지 그거를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어드린 대로 26,200포인트입니다. 26,200포인트를 찍고 지금 계속 하락장이고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생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외우실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장이다.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저점, 어느 고점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보시는 게 맞는 길이고 단기적으로 제가 보면 일목 하단선입니다. 24,710포인트 정도 되네요. 24,710포인트까지는 매도를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부터 또 국내 시장 그리고 항생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또 모든 이 글로벌 시장에 이목이 쏠려 있는 이 FOMC 회의가 또 바로 다가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는 우선 포지션 정리를 하시고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투자 팁을 챙겨 주셨고요.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 FOMC 회의에서 연준에 대한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엿볼 수 있을지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골드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현재 골드는 0.41% 하락한 1,78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두 가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딱 없어서. 네. 화요일은 실시간 자리값을 제가 일단은 정해드리는 날인데 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 얘기 듣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실전 매매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리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입 포인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절대로 지금은 타이밍, 실전 매매는 타이밍 싸움인데 지금은 타이밍이 잡히지 않은 그런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포인트로만 그렇게 쓰셔라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제가 매수 매도를 전부 다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1781달러, 1781달러까지 일단은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1774달러입니다. 1774달러까지. 자, 매도 포지션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한 겁니다. 아셨죠?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면 자, 21선 라인입니다. 1781달러 정도 전후 2차적으로는 1774달러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포지션을 정리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무포지션이신 분들, 무포이신 분들이죠. 무포이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요 선입니다. 1795달러인데요. 1795달러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전고점 라인입니다. 1813달러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으면 1800 라인은 간다. 예, 거의 이제 국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포지션인 분들은 1795달러 지지하는 거 보시고 한 50틱에서 한 60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에 또 목요일도 지표 중요한 지표들이 많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골드 3대 지표입니다. 3대 지표 중에 2개 비농 실업률 GDP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비농과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목요일도 일단은 그러니까 목요일 24시까지는 그냥 포지션을 다 정리하세요. 예, 목요일 24시까지는 포지션을 다 정리하시고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숙면 취하시고 제가 성견 브리핑 노란톡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자리 방향성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는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1795 지지시, 1795 지지시의 매수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에 오늘 이제 성견 브리핑을 제가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요. 골드 선물 여기 PPT 자료 보시면 오늘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겁니다. 매매팀 및 자리값을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드리는데요. 1795달러 돌파 및 지지 시에 매수 포지션을 보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따라서 1795 라인 아직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집어드린 자리죠. 80 라인 초반 말씀드렸는데요. 80.58입니다. 80.58 라인 21선을 지지를 하고 지금 박스 횡보를 조금 그리고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안 움직일 겁니다. 수요일 날 재고 지표가 있죠. 수요일 밤에 재고 지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재고 지표가 있는 날에 잘 안 움직이죠. 그리고 재고 지표 후에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재고 지표 하면 굉장히 수익도 많이 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재고 지표가 요즘에는 그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표 시에 슬리피지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맥점에 딱딱딱딱 들어가시는 그런 매매를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절 라인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선입니다. 84달러를 지지를 한다. 84달러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는데 목요일날 지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수 포지션 그냥 보시는 겁니다. 82달러입니다. 82달러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포지션 보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매매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오일은 어차피 이번 주 전망을 자리값과 전망을 제가 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과 수요일은 그냥 건너뛰시고 목요일부터 84달러 지지하는지 혹은 재고지표로 이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82달러 선에서 일단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수요일에 재고지표가 있고 다음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증산을 안 할 것 같아요. 증산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매수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와 오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 국채 수익률도 회의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중요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마스터님. FOMC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나스닥 15,000 다시 올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예. 아까 제가 요 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955선. 네. 지금 매도 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는 일단 버리는 구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일단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매도는 지금 버리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도 타는 구간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빠지면 그냥 관망이고 이거 V자 반동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차트에서. 그래서 이거 955 라인 딱 맞고 떨어지죠. 955 라인을 지지를 하면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0선이 지금 여기입니다. 15,000선이 여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클래식하게 그냥 밑으로 내리꽂는다. 두 번째는 밑으로 가다가 위로 다시 상승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15,000 다시 올까요? 딱 집어서 말씀을 주셨네요. 15,000. 제가 15,200까지 일단은 봐드렸는데 200포인트 정도는 한 800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점을 논한다라고 하면 이 선입니다. 14,367포인트라는 큰 저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저점은 14,580포인트, 14,580포인트까지 저점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FOMC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충격, 그 임팩트는 15,200선까지 일단은 열어두시고 그 후에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죠. 클래식하게 항상 그래 왔듯이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이 선에서 박스를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든지 매도든지 포지션을 아마 정할 겁니다. 이때도 15,000을 깨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14,580포인트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은 굉장히 크게 열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매수 매도 포지션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맞고요. 위로도 많이 뚫려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밑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15,000포인트를 왜 잡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려 계신 거는 아니라고 제가 믿고요. 15,000포인트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FOMC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서 목요일이라도 단기적으로 내리꽂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FOMC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15,000포인트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테이퍼링 11월에 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하게 되는 걸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모르죠. 일단은 네. 제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네.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게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7월 달에 한다라는 건 어떤 근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7월 달에 한다. 그리고 2번 한다. 아마 2번은 할 겁니다. 원래 금리 인상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는 않아요. 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최근에 몰아서 하지 보니까 뭐 않고. 3번까지도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국 시장만 봐도 네. 금리 인상이 조금씩 되니까 오늘 뭐 7시 뉴스에 나온 것만 봐도요. 주식담보대출이 지금 5%대 상회를 했고, 네. 아마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 6%대다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은 금리 올라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예, 그렇죠. 그 테이퍼링이 내년 6월에 끝난다라고 하면 네. 내년에는 일단은 할 것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 예상을 하고요. 네. 예상을 하는 이유는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골드만삭스 얘기처럼 네. 내년에는 일단 할 것이다. 그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뉴스는 또 기조가 바뀌었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고,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네,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수일 만에 일단은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큰 흐름이고 큰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수요의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과 비용이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요일 날 노란톡방에 그 주말 특강 할 때 저번 주였네요. 그저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둘 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인플레이션일 수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제가 주말 특강 때 말씀을 일단은 드렸고,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된다. 유가 상승 플러스 원자재 상승으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지금 세계 경제, 세계 은행 그리고 FED의 시계는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또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네, 다음 질문은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일의 상승 추세가 대단해서 금방 $90를 돌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84에 진입을 했을 때 어디 선까지 보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매수 방향을 보시는 게 맞고요. 매도 방향은 언제 보시냐면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어차피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 잠깐 볼까요? 예, 차트 잠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제 생각에는 그 $78 있잖아요. 예. 최소한 $80 이탈하고 $78 선까지 내려왔을 때 한 최대 $72 정도, $72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사실 11월이고 지금 12월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기다리고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 맥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컷을 좀 짧게 주고요. 손절을 좀 짧게 주고 매수 포지션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게 가능성이 조금 좋아 보이고, 제가 항상 드렸던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기를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90, $100라는 거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0과 100이라는 거는 오일에서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상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림,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할게요. 시간과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쭉 드리거든요. $85 선에서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맥점, 첫 번째 맥점 $82 선까지 일단은 기다리시는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2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죠. 네. 네, $82 구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신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선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습은 해볼 수 있을지, 금액은 최소 얼마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탑입니다. 네, 좀 안 해외 해보셨으니까요. 선물이, 네. 접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주식하고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이나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이나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내 생각대로 가면 내가 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조금 해보거나 조금의 이론만 가지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제가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해외 선물 2주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매일 평일날 하고 있고 평일날은 해외 선물 2주 완성 프로그램 2주만 딱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프로그램 이수하시고 주말에는 주말 특강 들으시면서 이론적으로 실력을 조금 쌓으시면 충분히 모의 투자나 이런 거를 돌리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론을 매일매일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 이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경제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다. 단 경제학이나 금융 이런 방송이나 제 설명을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것을 100% 습득을 하셔서 어떤 경제학에 대한 박사학위나 뭐 학사학위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보시려는 게 아니고 그 폭을 넓히시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필요한 이론만 제가 2주 동안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무료 교육이고요. 제 노란톡방에 일단은 들어오셔서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시면 눈이 굉장히 확 트이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2주 프로그램도 준비해주고 계시죠. 주말 강의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열공하는 분들을 위해서 2주 완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2주 프로그램은 이제 듣기만 하셔도 누구든지 2주 만에 해외 선물 정복하실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도 노란톡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빠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